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외교부 공무원 노조에서 강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외교부 지부의 한상구 지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상구입니다. 네, 우선 이 국가공무원 노조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기재부, 경찰청 등 26개 중앙부처 소속 지부 2만 5천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내 유일의 노동단체입니다. 외교부 공무원 노조도 그중에 한 지부로서 2006년 설립 신고되었고요. 네. 조합원은 지부장님 카톡 좀 꺼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조합원은 외부 영사직과 일반직 전 직렬에 걸쳐서 한 2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예. 참고로 최상위 단체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한 15만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노조인데, 그런데 이 외교부의 공무원 노조가 장관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성명을 낸 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데 최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 왜 이렇게 직접 성명까지 낸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지지 성명은 극히 드문 일이고 외교부 논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외교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조직 문화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를 정쟁의 희생양으로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 외교부 구성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인재라고 보신 건데.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조직 문화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조직 문화 혁신이란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내부 치부를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고시 특정 대학, 남성 중심,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운영이 지금 몇 년 동안 그래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예. 이러한 조직 운영은 권위적이고 소통에 취약하며 결과도 빈약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상명 하달치기의 의사 전달 구조 속에서 밤늦도록 휴일도 없이 일에 파묻혀 지내지만 주요 현안에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 의하면 강 후보자는 탈권위적이고 소통과 대면 보고를 중시하며 부하 직원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은 외교부 개혁의 적임자로 구성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는 강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그런 평가도 받았고 들었고 그래서 외교부 구성원들은 이 인물이라면 지금까지 외교부 순혈주의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라고 내부 구성원들이 판단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재가 이제 정쟁을 통해서 낙마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절박감 같은 게 구성원들 사이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업무 능력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외교부 장관으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하여튼 의문 제기에 앞서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몇 가지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장장 한 13시간이 넘는 시간을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취조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검증이라며 정책 질문하는 경우에도 소위 낚는 질문을 퀴즈처럼 던지면서 후보자가 답변을 머뭇거리거나 신중함을 보이면 능력 없음, 소신도 비전도 없으므로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야당이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 거부를 여타 공직 후보자 인준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쟁의 수단화시키는 것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에서도 유엔에서도 늘 중용되고 사랑받아온 인사입니다.
유엔도 그 어느 무대보다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관료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강경화는 코피 아난, 반기문, 최근 구테레시 등 3대에 걸친 사무총장에게 중용된 바 있습니다. 특히 구테레시 현 사무총장은 강 후보자에게 인수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사무차장급인 정무특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자신을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녀가 아프리카 시리아의 그 인권유린 현장을 누리면서 문제를 해결해온 모습은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제 그녀가 은발을 날리며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날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간 듯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외교부 직원들은 가지고 있는지.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외교부 직원들을 대변해서 이 강경화 후보에 대한 어떤 외교부 직원들의 기대를 방송에서 전해주시면요. 짧게 전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예. 간단히 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강경화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와 외교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국민 직접 소통하고 세계를 무대로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따뜻함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자입니다. 외교부가 더 이상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라 열린 조직, 집단 무기력에 빠진 조직이 아니라 당당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보를 마다하고 마지막 공직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돌아온 강경화 후보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울림이 있었기에 저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전직 외교 장관들 그리고 30여 여성 단체 등 다수의 사회 단체에서도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를 포함해 외교부 2,200명의 직원들이 강경화 후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로 그를 외교부 수장으로 원하고 있다는 말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상구 외교부 지부장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회.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네요. 네. 그렇군요. 외교 내에서는 이미지가 좋군요.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외교부 공무원 노조에서 강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외교부 지부의 한상구 지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상구입니다. 네, 우선 이 국가공무원 노조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기재부, 경찰청 등 26개 중앙부처 소속 지부 2만 5천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내 유일의 노동단체입니다. 외교부 공무원 노조도 그중에 한 지부로서 2006년 설립 신고되었고요. 네. 조합원은 지부장님 카톡 좀 꺼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조합원은 외부 영사직과 일반직 전 직렬에 걸쳐서 한 2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예. 참고로 최상위 단체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한 15만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노조인데, 그런데 이 외교부의 공무원 노조가 장관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성명을 낸 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데 최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 왜 이렇게 직접 성명까지 낸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지지 성명은 극히 드문 일이고 외교부 논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외교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조직 문화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를 정쟁의 희생양으로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 외교부 구성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인재라고 보신 건데.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조직 문화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조직 문화 혁신이란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내부 치부를 좀. 성명을 낸 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데 최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 왜 이렇게 직접 성명까지 낸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예. 이 성명은 극히 드문 일이고 예. 외교부 논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외교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조직 문화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를 정쟁의 희생양으로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 외교부 구성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인재라고 보신 건데.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조직 문화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조직 문화 혁신이란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이거 좀 어떻게 내부 치부를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고시 특정 대학, 남성 중심,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운영이 예. 지금 몇 년 동안 그래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예. 이러한 조직 운영은 권위적이고 소통에 취약하며 결과도 빈약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상명 하달치기의 의사 전달 구조 속에서 밤늦도록 휴일도 없이 일에 파묻혀 지내지만 주요 현안에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 의하면 강 후보자는 탈권위적이고 소통과 대면 보고를 중시하며 부하 직원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은 외교부 개혁의 적임자로 구성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는 강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그런 평가도 받았고 들었고 그래서 외교부 구성원들은 이 인물이라면 지금까지 외교부 순혈주의를 개혁하는데 적임자라고 내부 구성원들이 판단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재가 이제 정쟁을 통해서 낙마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절박감 같은 게 구성원들 사이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업무 능력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외교부 장관으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하여튼 의문 제기에 앞서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몇 가지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장장 한 13시간이 넘는 시간을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 취조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외교부 공무원 노조에서 강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외교부 지부의 한상구 지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상구입니다. 네, 우선 이 국가공무원 노조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기재부, 경찰청 등 26개 중앙부처 소속 지부 2만 5천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내 유일의 노동단체입니다. 외교부 공무원 노조도 그중에 한 지부로서 2006년 설립 신고되었고요. 네. 조합원은 지부장님 카톡 좀 꺼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조합원은 외부 영사직과 일반직 전 직렬에 걸쳐서 한 2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최상위 단체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한 15만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노조인데 그런데 이 외교부의 공무원 노조가 장관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능력 검증이라며 정책 질문하는 경우에도 소위 낚는 질문을 퀴즈처럼 던지면서 후보자가 답변을 머뭇거리거나 신중함을 보이면 능력 없음, 소신도 비전도 없으므로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야당이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 거부를 여타 공직 후보자 인준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쟁에 수단화시키는 것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에서도 유엔에서도 늘 중용되고 사랑받아온 인사입니다. 유엔도 그 어느 무대보다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관료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강경화는 코피 아난, 반기문, 최근 구테레시 등 3대에 걸친 사무총장에게 중용된 바 있습니다. 특히 구테레시 현 사무총장은 강 후보자에게 인수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사무차장급인 정무특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자신을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녀가 아프리카 시리아의 그 인권 유린 현장을 누리면서 문제를 해결해온 모습은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제 그녀가 은발을 날리며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날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간 듯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외교부 직원들은 가지고 있는지.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외교부 직원들을 대변해서 이 강경화 후보에 대한 어떤 외교부 직원들의 기대를 방송에서 전해주시면요. 짧게 전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예. 간단히 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강경화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와 외교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국민 직접 소통하고 세계를 무대로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따뜻함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자입니다. 외교부가 더 이상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라 열린 조직, 집단 무기력에 빠진 조직이 아니라 당당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보를 마다하고 마지막 공직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돌아온 강경화 후보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울림이 있었기에 저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전직 외교 장관들 그리고 30여 여성 단체 등 다수의 사회 단체에서도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를 포함해